나는 순자다. 올해 69. 떡볶이가 내 인생이었다. 새벽 5시였다. 시장은 깨어나고 있었고 나는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을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가게 셔터를 올렸다. 익숙한 쇠소리가 울렸고 단골 이모님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순자씨, 오늘도 일찍이네. 네, 이모님.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낡은 수첩을 꺼냈다. 30년 전, 그날부터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수첩. 글씨가 번졌다. 눈물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남편이 죽던 날이었다. 교통사고, 병원비가 없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왔고 새 아이는 울고 있었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때 익명의 편지 한 장. 빌린 게 아닙니다. 받으세요.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남편 장례를 치렀다. 아이들 밥을 먹였고 나는 시장에 나왔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수첩에 그렇게 썼다. 30년 전 그날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집 팔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떨린 건 내 손이었다. 민수야, 엄마는.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전화가 끊겼다. 삐소리만 남았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떡볶이 국물이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해. 죽기 전에. 이장님이 알려줬다. 순자씨, 그분 찾았어요.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단 하루만 더. 수첩 마지막 장에 희미한 서명이 있었다. 몰랐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앞에 섰다. 유리문이 열렸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웠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웃었다. 나는 통장을 꺼냈다. 전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자에 앉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의자가 높았다. 직원이 돌아왔다. 총 8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예금은 3천만 원이고요. 내 평생이 저 숫자구나.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뒤에 영희도 막내 미정도 따라왔다. 엄마. 민수가 달려왔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왜 허락도 없이? 민수야, 조용히. 조용히요? 지금 집을 팔려고 하시잖아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시댁에서도. 미정은 말이 없었다. 창밖만 보고 있었다. 엄마,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해요. 민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들이 더 쳐다봤다. 치매라는 단어 때문에. 나는 정상이야. 그럼 왜 이러세요?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민수가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30년 전 돈이요? 그게 지금 얼만데요? 2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8억짜리 집을 팔겠다고요? 영희가 흐느꼈다. 미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은행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민수가 따라왔다. 엄마, 그 돈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은. 아니야. 왜요? 내가 찾는 건 돈이 아니었다. 갚아야 할 건 200만 원이 아니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선팅이 지냈다. 창문이 내려갔다. 남자가 웃고 있었다. 최순자 여사님이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웠다. 누구세요? 박철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명함을 건넸다. 반짝거렸다. 이장님께 들었습니다. 은인을 찾고 계시다면서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군데? 조용히 해. 박철수가 다시 웃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죠. 좋은 소식 있습니다. 차가 떠났다. 검은 배기가스만 남았다. 뭔가 이상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미정만 문 앞까지 왔다. 엄마, 왜? 오빠 말 듣지 마세요. 쪽지를 쥐어줬다. 구겨진 종이었다. 미정이 돌아섰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쪽지를 폈다. 조심하세요. 세 글자뿐이었다. 미정 글씨였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을 기억한다. 30년 전 남편이 죽은 그날 밤 병원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빚쟁이들이 전화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집 압류입니다. 주머니가 비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볼 힘이 없었다. 그 사람도 말이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벤치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편지와 함께 빌린 게 아닙니다. 받으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온기만 남아 있었다. 따뜻했다. 기억이 끝났다. 현재로 돌아왔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희미한 서명이 보였다. 그동안 몰랐다.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병원 강태수? 이름이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철수 사무실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그가 웃으며 차를 따랐다. 향기가 좋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은인을 찾으셨다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글씨들. 다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절차요? 집 명의를 일단 제 명의로. 손이 멈췄다. 왜요? 법적 보호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기꾼이. 사기꾼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많습니다. 노인 상대로. 제가 법적으로 보호해드리는 겁니다. 그럴듯했다. 너무 그럴듯했다. 벽을 봤다. 액자가 걸려 있었다. 병원 봉사활동. 사진 속에 박철수가 웃고 있었다. 흰 가운 입은 사람들과 함께. 위화감이 왔다.
설명할 수 없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두르세요. 그분이 기다립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가 길었다. 엘리베이터 앞 미정이 서 있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따라왔어요? 미정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저 사람 이상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둘만의 공간. 엄마, 제가 찾았어요. 심장이 뛰었다. 뭘? 진짜 은인. 미정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 낡은 독서실 간판. 강태수 독서실. 이 사람이에요. 병원 청소부였던. 숨이 막혔다. 어떻게? 석 달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병원 기록, 옛날 신문 다 뒤졌어요. 미정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엄마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시길래 목이 메었다. 고마워. 내일 만나러 가요. 같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햇빛이 쏟아졌다. 그날 밤 집에 혼자였다. 민수한테 문자가 왔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 단어가 아팠다. 영희한테도 왔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시댁에서 뭐라 하니까. 오빠 말 들어주세요. 미정한테는 안 왔다. 올 리가 없었다. 미정은 이미 내 편이었으니까. 수첩을 다시 봤다. 서명을 손으로 따라 썼다. 강태수. 30년을 함께한 이름. 이제 만날 수 있다. 문득 궁금했다. 그분은 나를 기억할까? 그날 밤 병원 복도를. 아마 모를 것이다. 좋은 일은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구했다는 걸. 수첩 마지막 페이지. 빛바랜 글씨.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꼭 찾아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최순자. 30년 전 내 글씨였다. 어린애처럼 서툴렀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봄비였다. 3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낯설었다. 네, 누구세요? 박철수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요? 그분을 찾았는데요. 내일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내일이요? 네. 서류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집 등기부등본하고.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미정한테 전화했다. 엄마, 미정아, 내일 같이 가자. 박철수 사무실 말고 강태수 씨한테. 네, 제가 모셔갈게요. 미정아. 네, 고맙다. 엄마. 미정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그동안. 무슨 소리야? 맨날 무뚝뚝하게 굴고 오빠들 편만 들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혼자 30년 동안 그 마음 안고 사셨잖아요. 울고 있었다. 미정이 처음 우는 소리를 들었다. 미정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딸아이한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들이 목구멍에 맴돌았지만 꺼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해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차를 몰고 왔다. 엄마 가요. 응. 차에 탔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긴장되세요? 응. 30년을 기다렸는데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사실이었다. 30년 동안 연습했는데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습니다로는 부족했다. 은혜 갚겠습니다는 너무 무거웠다. 그냥 보고 싶었다. 그분 얼굴을. 독서실 앞에 도착했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렸다. 강태수 독서실.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들어가요.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다. 안은 조용했다. 학생 몇 명이 공부하고 있었고 한쪽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분이었다. 70대로 보였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희끗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일어섰다. 천천히. 강태수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최순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고개를 갸웃했다. 최순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200만 원 1994년 3월 15일 오후 병원. 그분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기억하세요? 아, 그분이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그때 그분이 네, 접니다.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은혜 갚으려고. 아니에요. 그분이 손을 저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에요.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미정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분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였어요. 병원에서. 알아요. 그날 밤 복도에서 우시는 거 봤어요. 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을 멈췄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지나갔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누군가 힘들 때 그냥 지나치지 말자고. 가슴이 뜨거웠다. 그 돈은 전 재산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웃었다. 마지막 돈이었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말문이 막혔다. 그분도 힘들었을 텐데. 그분도 가난했을 텐데. 그런데 나한테 전부 줬다. 죄송합니다. 왜요? 몰랐어요. 선생님도. 괜찮아요. 정말로. 그분이 내 손을 잡았다. 거칠었다. 평생 일한 손이었다. 여사님이 웃는 얼굴 보고 갔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나는 그동안 뭘 했나? 30년 동안 갚겠다고만 했지. 그분 삶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분도 아팠구나. 그분도 외로웠구나. 미정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200만 원에 30년치 이자 더해서 800만 원입니다. 강태수 씨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빌려드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사님, 그분이 나를 봤다. 저는 이미 받았어요. 뭐요? 여사님 웃는 얼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종소리가 울렸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여사님, 여기 계셨군요. 박철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까와 달랐다. 어떻게 따라왔죠? 제 고객이신데. 강태수 씨가 일어섰다. 누구십니까? 사회복지사 박철수입니다. 명함을 내밀었다. 강태수 씨는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최순자 여사님 법적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법적 대리요? 네. 여사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거짓말. 미정이 소리쳤다. 엄마는 멀쩡하세요. 박철수가 서류를 꺼냈다.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가짜였다.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라는 증거 있습니까? 미정이 말문이 막혔다. 박철수가 나를 봤다. 여사님, 저랑 가시죠. 진짜 은인을 찾아드렸습니다. 이분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가 웃었다. 차갑게.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강태수 씨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강태수? 폭행죄로 징역 3년. 출소 후 병원 청소부로 근무. 그건 과거가 있으시네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도 정가자죠. 박철수가 나를 잡아 끌었다. 가시죠, 여사님. 나요. 미정이 박철수를 밀쳤다. 엄마 놔드려요. 박철수가 비틀거렸다. 하지만 금방 균형을 잡았다. 폭행이네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 강태수 씨가 말했다. 그만하세요. 뭐라고요? 여사님을 놔드리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미정이 외쳤다. 강태수 씨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다. 이분은 제 은인이에요. 박철수가 코웃음 쳤다. 은인이요? 정가자가? 그래요. 정가자라도 은인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사님.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수 표정이 굳어졌다. 여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안 해요. 그럼.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집 매매 계약서입니다. 여사님이 서명하신. 언제 제가 이틀 전 제 사무실에서 서명 안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서류를 펼쳤다. 내 이름이 있었다. 필체도 비슷했다. 위조예요. 증명하세요. 못하시죠? 왜냐하면 여사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미정이 핸드폰을 꺼냈다.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녹음 파일이요. 박철수 얼굴이 변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틀 전 사무실에서 몰래 녹음했어요. 당신이 엄마 협박한 거, 서류 위조하자고 한 거 다 있어요. 박철수가 다가왔다. 빠르게. 그거 내놔. 싫어요. 미정이 뒤로 물러섰다. 박철수가 손을 뻗었다. 내놓으라고. 강태수 씨가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비켜요, 노인네. 안 비킵니다. 박철수가 강태수 씨를 밀쳤다.
강태수 씨가 넘어졌다. 할아버지, 미정이 달려갔다. 나도 달려갔다. 강태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났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눈을 떴다. 희미하게. 괜찮아요. 박철수가 미정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경찰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들어왔다. 박철수가 멈췄다. 경찰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누가 신고를? 경찰관이 나를 봤다. 최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신고하셨죠? 사회복지사가 수상하다고. 제가요? 기억이 안 났다. 언제 신고했지? 미정이 말했다. 제가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미정아, 석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박철수 뒷조사도 하고 증거도 모으고. 경찰관이 박철수한테 다가갔다. 박철수 씨 맞습니까? 네. 사기, 문서위조, 노인학대 혐의로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박철수가 소리쳤다. 저도 피해자예요. 뭐라고요? 저도 당했어요. 10년 전에.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떨리고 있었다. 부동산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렸어요.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도.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저도 살아야죠. 그 순간 깨달았다. 박철수도 나 같았구나. 누군가한테 당했구나.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니까.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박철수가 말했다. 강태수, 당신도 똑같잖아. 모두가 돌아봤다. 당신도 과거가 있잖아. 사람 때렸잖아. 강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랑 나랑 뭐가 달라요? 강태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나 달라요. 뭐가? 저는 후회했어요. 평생. 독서실 안이 조용해졌다. 강태수 씨가 계속 말했다. 30년 전 저는 폭력배였어요. 할아버지,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때렸고 감옥에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출소하고 아내가 떠났어요. 아이들도 절 모른다고 했죠. 병원 청소부 자리라도 얻어서 다행이었어요. 강태수 씨가 나를 봤다. 그날 밤 여사님을 봤을 때, 네,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혼자 울던 모습, 눈물이 흘렀다. 강태수 씨 눈에서 저는 아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때리기만 했죠. 그래서 여사님한테는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대신이라도. 박철수가 비웃었다.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사기꾼이 된 거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이분은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장. 서명. 강태수? 이게 증거예요. 30년 전 그분 글씨예요. 강태수 씨가 수첩을 봤다. 눈이 커졌다. 이건 기억나세요? 네. 제가 썼어요. 왜 이름을 남기셨어요? 그냥요. 그냥이요? 혹시 여사님이 찾으실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찾으면 어떡하시려고요? 사과하려고요. 뭘 사과해요? 더 많이 못 드려서. 울음이 터졌다. 참을 수 없었다.
경찰관이 박철수한테 수갑을 채웠다. 가시죠. 잠깐만요. 박철수가 발버둥쳤다. 왜 저만 나쁜 놈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였을 수도 있죠.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해자예요. 억울해요. 억울하면 재판에서 말씀하세요. 박철수가 끌려나갔다.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가진 놈들만 살아남아요.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강태수 씨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났다. 119 불러요. 미정이 전화했다. 나는 강태수 씨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사님. 네.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뭘 용서받아요? 과거요. 저는 폭력배였어요. 사람을 때렸어요. 그건 과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바뀌셨어요. 정말로? 네.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구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태수 씨가 울었다. 소리내서. 미정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응. 제가 할아버지 찾는데 석 달 걸렸어요. 그래. 병원 기록, 옛날 동료들 다 찾아다녔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미정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 때문에 한 거예요. 응.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찾고 싶어 하셨는지 알거든요. 나를 봤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몰라줘서. 미정아. 엄마 마음 이해 못하고 오빠들 편만 들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눈물이 났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떠올랐다. 딸아이 웃는 얼굴. 함께 밥 먹던 시간. 같이 걷던 길.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구급차가 왔다. 강태수 씨를 실었다. 같이 가요, 엄마. 응. 병원으로 향했다. 30년 전 그 병원. 창밖을 봤다.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은혜, 감사, 사랑. 미정이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그 돈 드릴 거예요? 모르겠다. 왜요?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럼 어떡해요? 같이 쓰면 되지. 같이요? 응. 우리 셋이서. 미정이 웃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그대로였다. 응급실로 들어갔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30년 전 그대로. 복도 끝 벤치. 그 벤치가 아직 있었다. 나는 거기 앉았다. 30년 만에. 미정이 옆에 앉았다. 엄마, 여기가. 응. 여기서 받았어. 그날 밤 여기 앉아서 울고 있었어.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 말없이.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그분이 강태수 할아버지였구나. 응. 엄마. 왜? 저도 옆에 있을게요. 이제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일어섰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머리에 타박상이 있지만 괜찮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네, 지병이 있으시네요. 무슨 지병이요? 당뇨 합병증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네요. 연세도 있으신데. 면회실로 들어갔다. 강태수 씨가 누워 있었다. 창백했다. 선생님, 눈을 떴다. 오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미정이 물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고마워. 천천히 마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병이 있으시대요. 네. 혼자 사시면서 관리 안 하셨어요? 바빴어요. 뭐가 바빠요? 독서실 운영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돈은 벌어요? 거의 안 벌어요. 그럼 왜 해요? 필요하니까. 뭐가요? 아이들이요. 갈 곳이 없는. 강태수 씨가 창밖을 봤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갈 곳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독서실 주인 할아버지만 받아주셨어요. 과거는 상관없다고. 그래서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받아주는 거죠. 갈 곳 없는 아이들. 눈물이 났다. 선생님, 네. 돈 받으세요. 안 돼요. 왜요? 빌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선물이에요. 선물도 안 돼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요. 부담스러우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커졌다. 선생님이 제 인생 구하셨잖아요. 은혜 갚게 해주세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다. 여사님은 이미 갚으셨어요. 언제요? 30년 동안. 여사님이 행복하게 사신 거.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미정이 말했다. 할아버지, 응? 엄마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뭐, 30년 동안 빚쟁이처럼 사셨어요. 은혜 갚아야 한다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미정이 울먹였다. 그게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강태수 씨가 눈을 감았다.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눈을 떴다. 여사님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자유요? 네. 빚에서, 과거에서. 그게 진짜 은혜 갚는 거예요. 나를 봤다. 여사님, 이제 놓으세요. 뭐요? 30년 동안 짊어진 거 다 놓으세요. 눈물이 쏟아졌다. 못 나요. 왜요? 그게 제 전부였는걸요. 여사님, 은혜 갚는 게, 선생님 찾는 게, 그게 제 이유였어요. 이제는요? 모르겠어요. 강태수 씨가 웃었다. 그럼 새로운 이유를 찾으세요. 새로운 이유요? 네. 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랑 사세요. 뭐, 저랑 같이. 떡볶이 가게도 같이 하고. 미정아, 할아버지도 같이요. 강태수 씨를 봤다. 할아버지, 독서실 문 닫고 저희랑 사세요. 나를? 네. 엄마 옆집에 빈 방 있어요. 거기서 사세요. 하지만 혼자 사시지 마세요. 지병도 있으시잖아요. 강태수 씨가 나를 봤다. 여사님은요? 말이 안 나왔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지만 무서웠다. 30년 만에 짐을 내려놓는 게, 30년 만에 행복해지는 게, 엄마, 미정이 말했다. 괜찮아요. 행복해도 돼요. 정말? 네. 이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남편, 아이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강태수 씨. 말하지 못했던 감사가 목구멍에 맴돌았다. 이제라도 말해야겠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저도요. 뭐가요? 여사님 덕분에 저도 용서받은 것 같아요. 과거에서 세 사람이 울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힐끔 쳐다봤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강태수 씨가 퇴원했다. 미정이 차로 모셔왔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내 집요. 빈 방이었다. 여기서 사세요. 고마워.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이게 다예요? 응. 많이 안 가지고 살았어. 이제는 많이 가지고 사세요. 그래야지. 저녁을 같이 먹었다. 떡볶이였다.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다. 엄마 레시피예요. 그럼 더 맛있겠네. 셋이서 먹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다. 창밖에 석양이 졌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떡볶이 냄새, 웃음소리, 딸아이 목소리. 이게 다 있었구나. 30년 동안 놓쳤던 것들. 이제야 돌아왔다. 강태수 씨가 물었다. 여사님, 네. 행복하세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알 것 같았다. 네. 다행이에요. 선생님도요? 네. 미정이 설거지를 했다. 나는 강태수 씨와 베란다에 나갔다. 별이 보였다. 맞네요. 그러게요. 여사님. 네. 저 사과할 게 있어요. 뭐요? 제가 더 많이 드렸어야 했는데. 뭔 소리예요? 200만 원이 아니라. 그만해요. 하지만 선생님, 강태수 씨를 봤다. 그 돈 덕분에 30년 살았어요. 떡볶이 장사 시작했고 아이들 키웠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했어요. 강태수 씨가 웃었다. 저도요. 뭐가요? 여사님 덕분에 30년 살았어요. 제가요? 네. 그날 밤 여사님 웃는 얼굴 보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선생님. 저도요, 여사님. 둘이서 별을 봤다. 미정이 나왔다. 엄마, 할아버지, 차 타요. 어디가? 드라이브요. 밤에. 갑자기 30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놀아야죠. 웃음이 났다. 차에 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라디오를 틀었다. 옛날 노래가 나왔다. 강태수 씨가 따라 불렀다. 이 노래 아세요? 네. 젊었을 때 좋아했어요. 저도요. 같이 불렀다.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렸지만 행복했다. 미정이 룸미러로 나를 봤다. 엄마, 웃고 있어요. 그래. 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강태수 씨가 말했다. 좋은 얼굴이에요.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진짜 눈물이. 강태수 씨는 옆집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선생님도요. 미정은 떡볶이 가게를 도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좋아했다. 순자 씨 딸 닮았네. 예뻐. 감사합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죄송합니다. 설에 갈게요.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영희는 직접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다음에 시댁 사람들도 데려올게요. 떡볶이 먹으러. 그래. 포옹했다. 따뜻했다. 어느 토요일 강태수 씨 독서실에 같이 갔다. 아이들이 많았다. 웃고 떠들고 공부했다. 할아버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 보자. 강태수 씨가 가르쳤다. 천천히 다정하게. 나는 떡볶이를 만들어 왔다. 아이들 간식 먹어. 와, 감사합니다. 같이 먹었다. 시끄러웠지만 행복했다. 미정이 사진을 찍었다. 엄마, 할아버지, 웃어요. 치즈. 셋이 웃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강태수 씨가 말했다. 여사님. 네. 빚 다 갚으셨어요. 네. 이제 편해요? 네. 거짓말이었다. 편한 게 아니었다. 행복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에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강태수 씨가 손을 내밀었다. 미정도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었다. 셋이 손을 잡았다. 가족이에요, 엄마. 그래. 맞아요, 여사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었다. 함께 나누는 거였다. 30년이 걸려서야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